귀갓길의 한 여성이에요. 한 번이 아니군요. 기절한 상태에서도 발로 또 짓밟지 오. 않습니까? 저 상태라고 하면 상태를 제압하는 게 아니고 살해할 의도까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사불성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여성을 CCTV 뒤로 메고 나가잖아요. 사각지대로 데려간 후에 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피해자하고 한번 직접 연락을 해보시죠.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저는 이수정입니다. 저는 김은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건 수정에 새로운 인물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분과의 인연, 신뢰를 통해서 합류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 때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예. 네. 결혼식 때 축사를 해주셔서 제가 사건에 연루될까 봐 아직까지 헤어지진 못하고 네, 잘 살고 있는 중이고요. 팀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이 만담 커플 같이 진행이 되는 걸 좀 지향하고 현장성을 좀 더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김태민 씨께서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크 형식으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민 씨가 합류하는 바람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희망이들이 희망을 가지세요. 왜?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세세하고 확실하게 뉴스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건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진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네네. 아무래도 범죄자들하고 그렇죠. 몸싸움하는 일이 자주 있었죠. 있었죠. 네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네. 발로 가격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격투기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준비된 상태에서 싸우다가도 발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으면 한 방에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저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뒤에서 그렇죠. 돌려차기예요, 이게. 돌려차기를 맞게 되면은 저도 맞으면은 바로 기절해요. 왜냐하면 얼굴하고는 뇌하고는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받게 되면은 아무리 힘이 좋고 체격이 좋아도 이 얼굴에 살이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근육 못 만들어요.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이죠. 네네. 팀장님도 기절을 할 만한 충격인데 체력이 단련이 안 돼 있는 젊은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을까요? 아주 심각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이런 충격이 아니었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남성도 당하면은 속수무책인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에요. 아이고 저런. 당시 영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귀갓길의 한 여성이에요. 한 번이 아니군요. 오! 너무 끔찍하네요. 일단 아이고. 기본적으로 전혀 상대방의 위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폭행이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그 피해자가 지금 휴대폰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방배 상태가 안 된 상태고 더군다나 영악한 여자인데 건정한 남성이 돌려차기로 머리를 찼기 때문에 한 방에 기절을 했고 기절한 상태에서도 발로 또 짓밟지 않습니까? 저 상태라고 하면 상태를 제압하는 게 아니고 거의 살해할 의도까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렇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가격으로 사실 보이고요. 지금 이 사건의 폭행의 내용은 상당히 이제 도구적인 폭행 같이 보입니다. 도구. 폭행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하나는 분노하여 화가 나서 분풀이하는 폭행하고 추가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구적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폭행인데 지금 후자로 보이고요. CCTV에 잡히지 않는 그 화면 속에 그 장면 속에서 일어날 일을 목표로 인사불성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사건의 핵심은 살인의 고의보다는 여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적 폭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증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쓰러졌으면 기절했지 않습니까? 예. 강도라고 한다면 쓰러졌을 때 몸을 휴대폰이나 뒤져야죠. 가방이나 소지품 뒤져가지고 바로 도망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5번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압을 했고 휴대폰을 뺏은 이유는 알고 계시죠? 신고를 할까 봐 혹시라도 못하게 뺏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끌고 가려다가 지금 끄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못도 걸리고 하니까는 아예 들쳐 업고 아까 보다시피 CCTV 안 보이는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네. 강도도 아니고 거기서 살해할 의사가 뭐 흉기가 없으니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저 생각에는
성폭력을 하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 남성이 다른 범죄를 하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보면 부축을 해서 이동을 한 뒤에 소지품들을 다시 다 챙겨서 갔거든요. 보통 현장 가면은 어떤 증거가 조금씩 남지 않나요?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은 그 범인들이 도주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는데 이 범인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소지품 보면 신고할까봐 모조리 싹 없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신고 안 되는 거예요. 범행을 한두 번 한 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다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 지금 현장에 대한 지리감이 아주 월등하다는 겁니다. CCTV로 비치지 않는 현관 안에 문 안에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를 사실 그 근처에 가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렇게 여성을 들쳐업고 지리감 있게 이동한 것은 아마 지금 이 사건이 유일한 사건인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이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했던 흔적 같은 것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죠. 여성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전하게 내가 귀가하는데 이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겠어요? 아유, 무섭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네네. 우리가 피해자하고 한번 직접 연락을 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은 좀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다리 신경 쪽에 처음에 마비가 왔다가 이제는 재활하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리가 직접 다친 게 아니라서 네. 되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이. 아직도 약을 못 먹으면 이제 2시간밖에 못 자는 거는 아직도 유지 중이고 이제 불안이나 이런 쪽의 약들은 계속 먹고 있어요. 일단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네네. 그 순간이 전혀 예상치를 못한 거예요? 네, 아예. 뭔가 남자가 따라온다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네, 아예 그런 생각을 못했고 그냥 따라온다는 기척을 못 느낄 정도로 조금은 멀리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CCTV에 보면 엄청 느리게 걸으면서 폰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그게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저 이수정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회복이 되시고 계신다고 하셔서 너무 다행인데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기억이 잠깐 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정신이 들었을 때 본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좀 진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신을 완전히 차렸을 때는 제가 이미 병동에 입원을 했었고요. 보이는 게 찰과상이 조금 크다 보니까 타박상이 크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보다가 이제 제가 다리가 안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게 조금 큰 부상이긴 한데 사실 현실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엄청 크게 충격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한 2, 3일 뒤에 조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부상에 의해서 충격이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잠깐만요. 저 김은배 팀장입니다. 지금 네네. 피해자분이 그렇게 이제 치유를 받고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혹시 피해자께서 조금이라도 어선풀이라든지 느낌상으로 내 옷을 벗기고 있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까? 네, 그냥 전혀 아예 그런 기억이 없고 차라리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언니가 보고 얘기한 건가요? 언니도 얘기했었고 수사 기록에 보면 네. 약간 위에나 아래가 조금 헐거워지게 돼 있다 이런 게 적혀 있긴 했는데 제가 아는 건 다 수사 기록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이 1심이 끝나고 본 자료가 다라서 이 사건을 회상을 자꾸 하게 만들면 아마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 제가 볼 땐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네네. 항소심을 받으실 때에 피해자들을 조력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검사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사건과 연관된 최초의 진술이나 증거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검사가 그 재판부에다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전문가를 지정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은.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를 위해서도 지금 진실이 가려지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혼자서만 당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는 이제 담당 경찰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마 경찰에서도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피해 영향 진술서라는 게 생겼어요. 피고인 측에서 내는 탄원서에 맞서서 피해자에게 지금 발생한 굉장히 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다행히도 지금 진술하실 수가 있으니까 신체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손상이 심할 걸로 추정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영향 진술서를 꼭 작성을 해가지고 항소심에서는 꼭 제출을 좀 해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훨씬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네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살인 미수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살인 미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성적인 해를 가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더 넓혀서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어때요? 저는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1심 끝날 때까지는 제가 수사 기록을 잘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포렌식 결과에서나 그 사람이 보였던 이제 CCTV의 행태들을 봤을 때 동기가 없고서는 일어나지 않을 행위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중상해로 기소가 처음엔 됐었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몸 안에 체내의 DNA를 수집하거나 그런 기초 수사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저를 위해서만이었다면 이렇게 멀리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이게 비면식 범죄자에 대한 분석으로 양형 기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행위 분석이 조금 더 면밀해지고 그거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생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요. 희망이 여러분들. 네. 이제 좀 공포감이 조성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건 한 번씩은 꼭 보고 지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지니고 다녀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괜찮냐는 질문보다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한 실수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잘못은 범죄자가 제대로 관리 안 되는 지금 사회의 잘못이고 범죄자의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꼽만큼도 자책하거나 실수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회복에 좀 더 몰두하시고 그리고는 피해자 변호사도 둘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를 여성단체를 통해가지고 꼭 지정을 받으셔가지고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해 영향 진술서나 검찰에게 재판을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꼭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로 데려간 후에 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 8분 안에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추측들이 많거든요. 8번의 미스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여성을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갔어. 그럼 당연히 성적인 문제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누구나 드는 건데 증거가 없다는 거. 이 증거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처벌 못하는 이유가 형사나 검사나 마찬가지로 죄가 살인 미수 플러스 성폭력 하게 되면 더 좋죠. 하지만 성폭력 사건을 넣었을 때 거기 처음부터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상황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성분이 아무리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기억이 없고 이 남성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적은 절대 생각이 안 했다. 피의자 진술도 없어. 피해자 진술도 없어. 증거도 없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게 억울하지만 기소를 못하는 거고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편은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어요. 이거 니네 증거 없는데 왜 기소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가고 추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소를 못했는데 교수님이 볼 때는 야 니네가 적극적으로 수사 안 한 거 아니냐. 119 출동한 사람 신고자 조사받게 되면은 지퍼 내린 거 이런 거 볼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사건 되면은 다 조사를 받아요. 이건 누락시킬 수 없습니다. 최초 발견자, 신고자, 출동한 사람 봤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왔다는 건 그분들이 그걸 못 봤다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런 거예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육성이 돼서 진술만으로 성범죄를 입증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재판의 과정에서는 형소법 개정도 됐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증거 없이도 이제 진술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혐의 입증을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역시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만 달라붙으면 지금 꽤 많이 그 수집을 해 놓은 거예요. 따라가는 CCTV 이런 것까지 네, 다 그렇죠. 확보가 돼 네, 있잖아요. 확보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9의 담당자만 추가적인 진술을 한다거나 또는 의료진이 있었을 테니까 이 여성의 상태에 대한 확인 진술 이런 것들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이건 충분히 성범죄와 연관된 혐의 입증도 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등 단계에서 보니까 꽤 진술을 잘 확보한 이제 진술 조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서 같은 것을 재판 과정 중에 초등에서 얼마나 터무니없는 진술을 말이 안 되게 했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사선 변호인을 쓴다 손 치더라도 이 사건을 성범죄 사건에서 놓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사건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사건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재연을 하는 겁니다. 재연 드라마 하듯이. 그러려면 사실은 A라는 가해자와 B라는 피해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을 모두 다 불러다가 당시의 상황을 진술을 다시 재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판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데 결국에 는 이제 공판주의를 구현을 하려면 재판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과 같이 가장 쉬운 길로 가자. 심하게 다쳤고 죽을 뻔했으니까 발로 밟았으니까 살인의 고의는 입증된다. 비면식 관계고 묻지마 폭행이었고 전과 사범이다. 그러니까 이거 양형인자, 가중인자 되니까 12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만 하실 건지 앞으로도 내내. 이런 식의 재판은 유감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가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시선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이쪽에서 어떤 남자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맞췄습니다. 뭐라 하길래 그냥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는 거예요? 신뢰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여성분을 한 150m를 뒤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진 영상을 보니까 여성분이 서 있으면 뒤에 숨기도 하고 쭉 따라왔어요. 이 얘기는 범행이 미리 계획된 건데 지나가다가 째려봤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지나가다 째려보면 현장에서 싸우거든요. 현장에서 붙어요.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네. 너 째려봤어? 기분 아니면 너 나쁘니까. 기분 나쁜 말이면 현장에서 때리든지 싸우는데 그 여자가 쳐다봤다 그래가지고 150m를 따라가고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때린 다음에 또 들쳤고 가고 요거는 그 여자를 착 봤을 때 이 술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술 취했다고 하는데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저 여자 내가 어떠하고 싶어 이런 느낌 때문에 따라간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이건 우리 추정이지만은 째려봤기 때문에 뭐 때렸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변명일 뿐이지 담당 형사는 그 진술을 받고 수사 보고서를 씁니다. 네. 또 수사 결과 보고서 쓸 때 그런 내용은 참작을 안 할 거예요. 안 한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초등수사 단계에서 남자가 기분 나쁘게 째려봐서 따라갔는데 우연히 알고 보니 여자였다. 내가 혼동했다. 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사람 진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수사 단계에서 했던 최초의 진술이 이 진술이 전 됐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됐다. 초등 단계에서 진짜 입건될 때, 체포될 때 그때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진술이 살아서 법정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건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건인지 판사들이 알 텐데 문제는 그게 다 누락되고 나중에 번복된 피고인의 입장만이 가니까 저는 그래서 경찰들이 작성한 최초의 조서,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았으면은 따라간 게 그럼 우연히도 여자일 개연성이 몇 % 정도 있을까? 아까 그 CCTV에 나오는 여성을 보기만 해도 여성이라는 게 금방 느껴질 그렇죠. 정도로 네네. 헤어컷이 짧지 않아요. 머리가 길던데 어떻게 남자인 줄 알고 쫓아갔다는 말이 성립합니까?
이 가해자가 평소에도 이제 주변에 힘 좀 쓴다. 그렇죠. 나 주먹 좀 휘두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형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양아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을 난무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과시욕이 있어요. 내가 뭐 몇 사람을 상대해서 때려주었어. 내가 별이 붙었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도소 갔다 왔다. 소년은 갔다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인이 볼 때는 전과 있다 그러면은 비하도 하고 멀리 하는데 불량 학생석 그러냐 불량한 사람들에서는 전과가 있는 게 별이라고 불러요. 훈장처럼. 별이에요. 별 몇 개 달았어. 요게 자랑인 거야.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자기의 과대망상, 요거 나르시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든 간에 자기가 좀 있기 때문에 나쁜 거를 내세우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남자나 여자나 자기는 누구든지 붙을 수 있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반성하는 게 아니고 범죄가 쌓일수록 자기가 어떤 캐리어, 즉 스펙이 쌓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자기 만족 넘어서서 과대 망상증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사실은 좀 이런 사건에 개인적으로 깊이 좀 관여를 안 하고 좀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정말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니까 더 흥분이 돼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사건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어요. 우리 사회가 조두순 사건으로 피해자가 살았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만일 사망했으면 아무런 진전이 없었을 텐데 살아있는 피해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도 용기를 가지시고 앞으로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항소심까지 용기를 갖고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소심 재판부 아니면 담당 검사님께 부탁드리는데 필요하시면 부르십시오. 제가 뭐 별달리 돈 많이 안 줘도 제가 참여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불러주십시오. 자, 오늘 사건 수정 오피스텔 묻지마 폭행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건 단순히 살인 미수가 아니다. 네, 뭐 지금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그야말로 약자인 방어 능력이 없는 여성을 공격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두개골을 밟아가지고 살인의 고의가 그나마도 입증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꼭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하고 이순 교수님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아니고 아쉬움은 있었어요. 아쉬움은 있었는데 여기에 유명한 앵커이신 김태민 앵커가 취임이 되니까 이 사건 수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야. 앞으로는 희망이들이 믿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고 오늘 첫 출연하신 김태민 씨에게 네. 제가 한마디 묻고 싶어요. 이 사건 수정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이 그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시청률이 떨어져서 안 되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둘이 이제 화합하는 게 아니고 화끈하게 싸워봅시다. 네, 화끈하게. 자,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